네, 중학교 1학년 모의 테스트 3회 풀이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1부터 30까지 모든 자연수의 곱이 이 n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가장 큰 자연수 n을 구하시오. 1부터 30까지 전부 다 곱해주신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소인수 2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곱한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하지 말고 2의 배수가 몇 개인지, 2의 제곱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배수는 총 15개일 거고 2의 제곱의 배수는 7개, 그리고 2의 세제곱의 개수는 3개, 2의 네제곱의 개수는 1개, 총 합쳐서 26개일 거고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도 총 2의 26제곱 의 곱하기의 형태로 나누어질 거라 답은 2의 26제곱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은 26이 되겠습니다. 2번, 서로 다른 한 자리 세 소수의 소수를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P가 2, Q가 3, R이 5라면 PQR, PQR은 6자리 자연수 235, 235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이 지금 PQR의 대소 관계고요. 그리고 특성상 이 지금 PQR은 한 자리 소수이기 때문에 PQR 가능한 가짓수들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235와 237, 257, 357 딱 이렇게 4종류만 될 거고 이 4종류를 전부 다 대입해서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PQR이라고 하면 6자리 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PQR은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PQR 그리고 곱하기 1001을 한 수와 같을 테니 이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거고 전부 다 대입을 하신 후에 약수의 개수가 32개인 것, 즉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32개인 것을 구해보시면 235, 235와 그리고 237, 237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세 자리 자연수를 물어보셨으니 237, 237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37이 되겠습니다. 3번, 두 자리 자연수 A를 5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즉 얘네들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 보니까 R은 5보다 작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근데 R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이다 보니까 그러면 R은 4일 수밖에 없겠죠. 1, 2, 3, 4 중에서. 그리고 또한 A를 16으로 나눈 나머지가 4라는 거는 A를 5 곱하기 이제 나눈 목 그리고 더하기 4를 했을 때 그럼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수로 다시 돌아오면 A 이 두 번째 식 보면 A를 16으로 나눈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 16 그리고 나눈 목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 4를 더했을 때도 A라는 소리니까 결국 얘네가 공통이고 얘네가 공통이면 지금 A는 5하고 16의 공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도 똑같이 4로 같으니까 5와 16의 최소 공배수와 그리고 나머지인 4를 더해주시면 A의 값을 구해주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84가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세 자연수 A, B, C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A, 우리 각각 최대 공약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그 조건에 의하여 소문자 A는 서로소 대문자 A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우리 나를 한번 보시면 최대 공약수가 4니까 소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인 대문자 A 곱하기 4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예를 들어 소문자 B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 B 곱하기 최대 공약수 4로 표현이 가능하실 테니 우리 대문자 A, B는 A, B, C는 각각의 서로소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래서 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은 소문자 A는 말 그대로 대문자 A 곱하기 4 그리고 소문자 B는 대문자 B 서로소 대문자 B 곱하기 4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60이다 보니까 그러면 서로소 A 곱하기
B 곱하기 4가 지금 60이라는 얘기일 테니 지금 A, B가 15, A 곱하기 B가 15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15이실 거고 이 15가 되는 애들은 순서상이 서로소가 1,15와 아니면 3,5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실 텐데 이 두 가지가 되는 가지수는 다해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해서 성립이 되는 애들 중 지금 1,15와 3,5 중에 가능한 애들을 골라주시면 되고 1,15는 일단 안 됩니다. 최대 공약수가 1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5가 결국 소문자 A, B의 서로소이실 거고 그러면 다를 이용해서 우리 대문자 C, 즉 서로소가 50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소문자 A, B, C는 각각 12 그리고 소문자 B는 20 그리고 소문자 C는 5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소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3,5다 보니까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B는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 C도 마찬가지로 다를 활용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한번 보시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은 A가 B보다 작다면 A의 절대값보다 B의 절대값이 크다. 이 4번에 관한 내용은 만약에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맞는 얘기겠지만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4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6번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즉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큰 수라고 하니까 그대로 구해주셔서 마이너스 4분의 5로 구해주시면 되고 소문자 B 같은 경우에는 6분의 5보다 3분의 1만큼 작은 수라고 했으니 이제 계산하셔서 2분의 1 그리고 A 곱하기 B의 역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총 나온 값은 마이너스 8분의 5인데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셔서 역수를 물어봤으니 마이너스 5분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두수 A, B에 대하여 A가 0보다 크고 즉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일 때 항상 옳은 것은 1번, 2번 전부 다 맞는 얘기고 3번을 한번 보시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즉 A는 양수일 거고 B는 음수인데 빼기 음수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속으로 더해져서 더하기로 바뀔 거고 3번은 항상 옳은 식이 되겠네요. 나머지 식들은 A, B가 각각 A, B의 절대값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답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계산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ABC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어주시면 이제 A에 있는 3분의 1을 빼고 5분의 3을 곱한다. 그래서 A를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 5가 튀어나오시게 될 거고 그 다음 B를 넣었을 때는 들어온 수, 즉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2분의 3으로 나눈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3분의 10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0을 다시 한번 C에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C의 조건대로 들어온 수의 3분의 1을 더한 후에 3으로 나눈다. 즉 C의 조건도 한 번 더 살펴주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최종값이 나오고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아래는 동전 던지기 게임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 점수를 0점으로 시작을 했을 때 3번 던져서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3번을 던졌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규칙은 앞 3번 이게 아니라면 앞 2번 뒤 1번 뒤 2번 그리고 앞 2번 뒤 1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수는 뒤만 3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각각 이 네 가지의 가지수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이 3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9점 될 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이 한 번, 뒤가 두 번 나왔으니 플러스 3 한 번, 그리고 마이너스 2 두 번일 테니까 마이너스 1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앞이 두 번, 그리고 뒤가 한 번이니까 3, 3,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총 4점이 되실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뒤가 3번이니까 마이너스 2씩 3번 하셔서 총 마이너스 6점이 나올 거고, 이 1, 2, 3, 4를 제외한 나올 수 없는 점수는 6점, 즉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x에 대한 1차식 a에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이러한 별표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즉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를 별표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x가 a라면 a의 시계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하고 a를 별표라고 한다면 각각의 개수들을 곱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a 별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a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 대문자 a는 전부 다 마이너스 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식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서 5 플러스 k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텐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a를 어떤 걸로 계산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1차식 a라고 했으니 그 중에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즉 a라는 1차식은 마이너스 5x, 그리고 뒤에 어떤 상수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k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즉 식 a와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니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즉 이 첫 번째 식을 우리가 풀이를 했을 땐 5 더하기 k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각각의 개수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a 별표 3은 우리 a의 식은 항상 마이너스 5x 더하기 k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각 개수들끼리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뒤에 있는 모르는 상수 k값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또한 a 별표 마이너스 5는 똑같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25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실 거고, 맨 뒤에 있는 a 별표 7 같은 경우에는 a의 x개수 마이너스 5와 7을 곱해준 형태, 그래서 총 마이너스 35 그리고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나오실 텐데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고 빼고 그리고 빼주시면 최종적인 답안은 5 더하기 k에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k를 빼주시고, 그 다음 뒤에 있는 25 더하기 k를 빼주시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35 더하기 k를 빼주시면 최종적인 답안은 k가 전부 다 사라지면서 0, 그리고 앞에 있는 상수도 전부 다 사라지면서 0,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이 되겠습니다. 11번 지연이는 x에 관한 1차 방정식 3x 더하기 5는 x 빼기 7에 좌변의 x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래서 잘못 보고 푼 우리 식을 한번 세보시면, 원래 3x를 잘못 봤으니까 그 잘못 본 거를 a로 바꿔주시면 ax 더하기 5는 x 빼기 7, 여기서 우리가 구한 해가 2라고 하니 2를 이 식에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2a 더하기 5는 2 빼기 7, 최종적으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잘못 본 식이 지금 x의 계수 이 3을 마이너스 a로 잘못 본 거고 우리 a 값이 마이너스 5다 보니까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x에 대한 방정식 이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니 이 식은 항등식이 되겠네요. 항등식이 된다는 건 양쪽의 식이 똑같다는 얘기니 위의 식을 일단 먼저 한번 풀어주시면 4x 빼기 4a는 16bx 더하기 1 그래서 지금 16b와 4가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a와 플러스 1이 같아야 하므로 지금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b의 값은 4분의 1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지금 a분의 1 더하기 a제곱분의 b 더하기 각각 지수가 1씩 커지는 이 모든 값을 더해 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두 번째 항부터는 우리가 각각 지금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a, b를 곱해주는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 첫 번째 항은 a분의 1을 더한 형태고 두 번째 우리 a제곱분의 b는 사실 a분의 1 더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항도 마찬가지로 a분의 1 곱하기 a분의 b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수가 하나씩 커지는 형태일 거고요. 그래서 공통항인 a분의 1을 전부 다 묶어서 앞으로 빼주시면 뒤에 있는 이제 우리 묶었을 때 식은 1 더하기 그리고 a분의 b 더하기 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a분의 b의 세제곱 이렇게 점점 제곱이 커지는 형태로 나아갈 텐데 우리 a분의 b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 b는 4분의 1이기 때문에 a분의 b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을 제곱하냐 제곱하지 않냐 혹은 세제곱을 하냐는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테니까 a분의 1은 앞에다가 그대로 내비둬두시고 앞에 있는 1부터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a분의 b의 14제곱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지우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a분의 b는 마이너스 4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묶었을 때 1 더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1 이런 식으로 총 14개를 더해 주시게 될 테니까 쭉쭉 가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괄호 안에 총합은 1이 될 거고 그리고 최종적인 답안은 마이너스 4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3번 800원짜리 우유와 900원짜리 빵을 합하여 11개를 사고 9,200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우유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으니 우리 처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우유의 개수를 x로 두고 구입한 빵의 개수는 총 11개를 구입했으니 빵은 11 빼기 x로 두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유의 값 더하기 빵의 값은 9,200원이므로 각각 800원짜리 우유 즉 800x 더하기 900원짜리 빵이니까 900 곱하기 11 빼기 x는 9,200을 이용하셔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총 x는 7이 나오겠네요. 답은 7개가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두 제빵사 A와 B가 10분 동안 도넛을 만들면 A가 B보다 20개를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B가 1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B가 10분 동안 만드는 도넛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A가 만드는 건 X 플러스 20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A가 4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가 B가 6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의 2배니까 우리 A가 40분 동안 만드는 건 4 곱하기 X 플러스 20일 거고 그 다음에 B는 총 60분 동안 만든 거에 2배니까 6X 곱하기 2 하셔서 12X 최종적으로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식을 풀어주시면 X는 10 즉 10분 동안 총 10개를 만들겠네요.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이가 270m인 기차 문제인데 터널을 지나는 기차 문제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지난다는 건 기차까지 온전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를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 기차는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차가 지금 터널 속에 있었던 시간을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우리 시간에 대한 힌트도 문제에 있고 터널의 길이도 문제에 있고 그리고 기차의 길이도 문제가 있으니 그럼 남은 기차의 속력을 X로 설정을 하고, 일단 108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0초가 걸린다고 했으니 우리 거속식 공식에 의하여 속력 X 곱하기 50초 곱하기 50은 터널의 길이 1080에 기차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270이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속력은 우리 27초가 될 겁니다. 27m가 될 겁니다. 초속. 그래서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느라 보이지 않는 시간은 우리 터널의 길이는 총 1080이고, 근데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가 어려운 게, 기차가 처음에 얼굴이라도 살짝 내미는 순간에는 결국 기차가 보이는 시간일 테니까 기차가 얼굴조차 아예 보이지 않는 시간대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로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 270m를 빼주신 810m를 기준으로 이제 터널 안에 기차가 있던 시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터널을 들어갈 때도 결국에는 맨 뒤까지 전부 다 터널에 들어가야 되니까 270을 빼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 초속 27m 27분의 810, 그래서 총 3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과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기차가 완전히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16번 X축 위의 점 그리고 Y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은 우리 Y의 좌표가 0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2B 빼기 3B는 0 이렇게 두셔서 B를 구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B Y축 위의 점 B는 X축의 좌표가 0이라는 얘기니까 4A 빼기 2는 0을 이용해서 각각 A, B의 값을 구해주신 다음에 점 C에다가 그대로 A, B를 대입을 해주시면 일단 C의 좌표는 3,-1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지금 A의 좌표는 3,0이고요. 그리고 B의 좌표는 2,0입니다. 그리고 C의 좌표는 3,-1이니까 이런 식으로 C가 떨어지실 거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시게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고,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를 이쪽 3에서 -1까지, 즉 -1, 그리고 높이는 3부터 2까지니까 3, 그래서 최종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1까지 곱해주셔서 넓이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점 PQ는 반비례 관계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PQ의 Y좌표가 각각 10,4라는 거는 우리 Y좌표를 그대로 갖다가 반비례식에 대입하셔서 X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될 텐데, 문제는 두 개 다 모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위에 거부터 봅시다. 점 P Y가 지금 10이라는 얘기는 X에다가 몇을 넣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반비례식에 Y에다가 10을 대입해 주셔서 X의 값은 4분의 A가 될 거거든요. 근데 P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A겠죠. 그리고 Q를 보시면 Q에다가 그대로 갖다 Y 값을 대입을 해 주셔서 Q의 좌표는 4분의 A, 4가 될 거고요. 근데 X의 좌표의 차가 3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A는 지금 2, 4분면 위에 있으니 X의 좌표가 음수겠죠. 그래서 X의 좌표인 10분의 A 빼기 4분의 A는 3. 이 식을 갖다 풀어주시면 최종적으로 A의 값은 -20이 나올 겁니다. 18번 볼게요. 반비례 관계의 두 점 A와 B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반비례 관계 x분의 3 그래프 위에 두 점 CD에 관하여 삼각형 ACB의 넓이 대 삼각형 BCD의 넓이가 3대 1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단 소문자 B가 A보다 큽니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일단 우리 A, B와 CD에 대한 좌표를 전부 다 구해주셔야 될 겁니다. A의 좌표는 A, A분의 6. 굳이 구할 필요는 없네요. 그리고 B는 B, 6. 그리고 C는 이어서 A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소문자가 똑같이 소문자 A가 들어가다 보니까 A, 3. 그리고 D는 B, B분의 3. 그래서 일단 좌표 평면 위에 그대로 갖다 나타내시면 우리 A는 각각 A와 A분의 6을 나타내는 이쪽쯤에 나타내실 수 있을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B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뒤에 이제 B, 6까지 하셔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똑같이 A 값인데 A분의 3이니까 조금 더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C는 대충 이쯤에 있을 거고, 그리고 D는 아래쪽쯤에 있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 C, B의 넓이는 빨간색으로 일단 표현을 하고, BCD는 파란색이라면 빨간색 A, C, B는 이쪽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 BCD는 이쪽이겠죠. 네,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진 형태일 텐데, 우리 ACB의 넓이를 구해본다면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일 테니까 삼각형 ACB의 넓이는 각각 밑변과 높이를 구해주셔서 2A분의 3 그리고 괄호 열고 B 빼기 A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삼각형 BCD의 넓이는 2B분의 그리고 위에는 똑같이 3 B 빼기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실 텐데, 문제는 삼각형 넓이의 비가 3대 1이니까 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그대로 갖다 이용을 해주시면 지금 2A분의 3 B 빼기 A 대 2B분의 3 B 빼기 A가 3대 1이라는 얘기고,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그대로 갖다 식을 풀어주시면 A분의 1이 B분의 3과 같다라는 최종적인 식이 나올 텐데, 일단 우리가 A,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니 A 빼기 B분의 7A 더하기 B를 물어보셨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결국 이항시키고 나면 B는 3A와 같습니다라는 식이 나올 테니 각각 B자리에 3A를 대입을 해주셔서 결국 최종적으로 A 빼기 B분의 7A 더하기 B는 B자리에 그대로 3A를 대입을 해주시면 A 빼기 3A는 7A 더하기 3A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A분의 10A.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19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계단으로 도형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개수를 결국 세보면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쌓인 계단의 수가 하나, 그리고 단수만 따지면 결국 층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도형의 둘레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4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니. 그리고 두 번째는 8, 그리고 세 번째는 12, 각각 전부 다 세보면 네 번째는 16.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시게 될 테니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우리가 공식을 한번 세보니 결국 한 단당 우리가 단을 y라고 한다면, 도형의 둘레를 y라고 한다면
1단당 결국 4씩 늘어나게 될 테니 y는 4x라는 정비례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총 400일 때 계단을 몇 단까지 쌓았냐고 물어봤으니 총 400일 땐 4x. 이때 x값을 구해주시면 될 거고, 지금 둘레가 400일 땐 총 100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면 16일씩 걸리는 일을 8일 만에 끝냈대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 x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x시간씩 일을 했을 때 총 y일이 걸린다고 한다면, 지금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식이 가능할 텐데, 문제에서 제시해줬던 식을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시면 총 4시간씩 일했을 때 16일이 걸리는 거니 16은 4분의 a, 이러한 식이 세워지실 거고, 그러면 a 값은 64네요. 그래서 이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64라는 반비례식이고요. 이때 8일 만에 일을 마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으니 이대로 y 값에 8을 대입을 해주셔서 8은 x분의 64, 이에 성립하는 x의 값, 즉 8시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